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 23회차가 2월이 되면서 3억 6천만 원이 2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J리그와 K리그 명성에 걸맞는 경기 결과들이 속출을 했고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충남 아산 대 안양 경기 결과 충격이었고 이 충격에 이어서 수원 삼성 대 울산 현대 수원 삼성의 1대0 승리 역시도 충격이었죠. 근데 뭐 사실상 울산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퇴장이 나오는 바람에 수적으로 밀린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도저히 분석으로는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죠. 포항은 역시나 대구를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포항 승의 투표율이 70% 몰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단통 무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1대1로 무승부 결과가 나왔죠. 아무튼 이런 해스러운 난이도의 23회 차였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도 하지 않으셨고 역시나 2월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렸었고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판 정리 이미지를 올려놨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분석하실 때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서두에 많은 말 필요 없이 바로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몰래 막 이렇게 훔쳐보는 걸 좋아하고 막 관음증 뭐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죠? 구독 누르고 당당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사우스햄튼. 자, 우선 이 경기는 주중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리그 14위와 15위의 대결이고 양팀 모두 잔류가 유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뭐 딱히 버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양팀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포드가 홈팬들의 응원바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과 최근 에릭센 선수를 주축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포드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사우스햄튼이고 벌써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브랜드포드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브랜드포드가 홈에서 맞대결 전적 2무 2패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변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 경기력을 볼 때 브랜드포드의 승 그리고 브랜드포드가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4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또한 올해 승무패 1번 경기에서 2회 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는데 23회차에서 1번 경기가 무승부였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브랜드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번리 대 에스턴. 자, 번리는 현재 리그 16위로 강등권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한 강등 버프를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턴을 상대로 4연승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맞대결 전적에서도 번리가 에스턴을 상대로 2승 4무 4패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상황이죠. 다만 가장 최근에 번리 홈에서 번리가 3대2로 승리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오히려 잘됐다. 번리가 에스턴을 상대로 2연승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번리가 남은 일정들을 볼 때 이 경기 이후에 토트넘 그리고 다시 에스턴 원정 경기를 가기 때문에 에스턴 원정 경기에서는 털리더라도 이번 번리 홈 경기에서만큼은 승점 1점이라도 따기 위해 수비 라인에 버스를 세우든 무슨 개수작을 해서라도 막아내려고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한 번리가 현재 주전 공격수인 로드리게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지속적으로 막스웰 코르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베오르스트 선수만으로는 공격에 결정을 짓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턴 빌라는 이렇다 할 주전 자원의 결장은 없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번리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와포드. 자, 이 경기는 제가 지지난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와포드는 강등 버프를 받고 이제는 좀 승점을 올릴 때가 됐는데 진짜 번리랑 경기를 할 때 번리 상대로도 패배를 하면 이 새끼들은 희망이 없다. 강등 버프 따위는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번니한테 패배를 했죠. 와포드가 더럽게 골 못 넣으니까 번니가 지들 골대에 한 골을 넣어주고 시작을 했는데도 1대2로 역전을 당하면서 패배를 기록한 와포드였습니다. 자, 그런 와포드를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이변을 낼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주축 자원들의 결장도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만 투표율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너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투표율 77%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의 투표율이 77%가 몰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일단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는 3승 1패로 무승부가 없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우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대세에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강원 대 울산. 자, 일단 강원과 울산의 경기 맞대결 전적부터 강원은 울산의 2무 8패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김천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조규성 선수가 페널티킥골을 기록을 했고, 뭐 그 전에도 헤딩슛이 골대를 맞추기도 했었죠. 전반적으로 김천 상무의 압박에 수비 지역에서의 실수도 많았던 강원이고, 강원의 투톱 공격 체제인 김대원과 양현준만으로는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팀 울산은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김성준 선수가 쓸데없이 태클 들어갈 때 높게 들어가는 바람에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말아먹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하게 되면서 불리한 경기를 하게 된 울산현대고, 잘 버티고 버티다가 사리치 선수의 굴절 뽀록골이 터지면서 수원 삼성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울산의 조현우 선수는 거의 뭐 반사신경이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얄밉게 잘 막더라고요. 번외 얘기로 경기 중에 울산의 깡패 김태환 선수와 수원 삼성의 오연규 선수의 신경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오연규 선수가 결국엔 인사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울산은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울산을 상대로 이변을 만들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강원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대구 대 수원 삼성. 자, 대구는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기가 막힌 극장 무승부골을 기록을 했죠. 경기 끝나기 직전에 코너킥 상황에서 오승훈 골키퍼가 뛰쳐나와서 헤딩슛을 했고, 그 슛이 황재원 선수의 등짝에 맞으면서 굴절골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경기력 자체는 대구가 아챔을 치르고 오긴 했지만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건 역시나 세징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는 점, 그리고 공격수 제카 선수가 아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리그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량과 대갈박을 활용한 공격에 활로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은 일단 이병근 감독님으로 교체가 된 이후에 FA컵에서 김천 상무를 상대로 1대1 무승부, 울산 현대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야심차게 영입한 외국인 용병 그로닝 선수는 10경기째 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구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세징야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고 외국인 용병 제카 선수도 적응을 마쳤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감독 교체 효과로 인한 무승부 정도까지는 수원 삼성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인천 대 전북. 자, 리그 2위의 인천, 리그 6위의 전북.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실화라고 느껴지십니까? 이번 시즌 초반 굉장히 돌풍을 이끌고 있는 인천이고, 전북은 지속적으로 병신짓을 하고 있죠. 우선 인천은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천은 근데 뭐 사실상 골 장면들은 뭔가 이번 시즌 행운이 많이 따라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명주 선수의 골도 그렇고 무구사 선수의 극장 동점골도 상대팀 골키퍼가 잘못 펀치한 골,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발만 갖다 댔는데 그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보였어요. 경기력 자체로만 본다면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뽀록이라도 약간 뭐 그런 골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경기력이 받쳐줘야 되긴 하는 건데, 그만큼 이번 시즌 준비를 잘한 인천으로 보여집니다. 상대팀 전북은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물론 전북이 경기를 이끌었고 바로 선수의 번뜩이는 돌파 장면들은 굉장히 볼만했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항상 마무리가 좀 병신 같은 전북인데 구스타보를 왜 투입을 안 시키는지 김상식 감독님의 생각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챔에서 뛰었으니 뭐 휴식을 준 건지 뭐 어쨌든 구스타보 선수가 안 나와서 너무나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수비수인 최보경 선수는 수비 라인에서 뜬금없이 FC 서울 박동진 선수한테 슈터라고 패스를 주고 있질 않나. 전북이 가끔 번뜩이는 병신짓을 하는 전북이었어요. 1대 0으로 이기는가 싶더니 박동진 선수에게 극장 헤딩골을 먹히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전북이었지만 경기력 전체적인 걸로 볼 때는 확실히 뭐 뛰어나다라고 보이고 구스타보 선수만 있었더라면 좀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인천이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전북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인천이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전북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 지금 전북 경기라면 보통 투표율이 70%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현재 50%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전북이 기가 막히게 승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서울대 수원FC. 자, FC 서울은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뭐 확실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워낙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였고 그 와중에서도 1대1 무승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에서 전역하고 첫 득점을 기록한 박동진 선수의 역할이 컸다고 보이고 후반전에 김진야, 황인범, 조용욱 같은 선수들을 투입을 시키면서 전반은 무승부 전략이었고 후반에 뭔가 승부를 보려 한 감독님의 작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인범 선수도 드디어 K리그 잔디를 밟으면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번 수원FC를 상대로 충분히 서울이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대 전적에서부터 FC 서울이 수원FC를 상대로 압도적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상대팀 수원FC는 제가 수원FC 분석을 말씀드릴 때 홈에서는 일단 골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승우 선수가 홈 경기에서만큼은 여성 팬들 앞에서 아주 컨디션이 발딱 선다. 춤 실력도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승우 선수가 인천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을 했고 춤 실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김현 선수도 골을 기록을 하면서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골이 많이 나오고 재미있는 경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원FC입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4경기 만에 12골을 기록하고 있는 수원FC지만 원정 가면 6경기 동안 단 3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FC 서울과의 상성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밀리는 모습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레스터 대 에버튼. 저는 이 경기 사실상 레스터 시티가 AS 로마와 유로파 컨퍼런스 4강 경기를 치르고 왔고 1대 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에버튼의 경우는 현재 강등권 탈출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에버튼이 충분히 이변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경기 레스터 시티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고 그 이유로는 에버튼의 공격에서의 마무리는 현재 히샬리송 선수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에버튼이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전 수비수 벤 고드프리,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 공격수 타운샌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히샬리송 선수까지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 아무리 레스터 시티가 유로파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체력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에버튼을 상대로 패배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경기입니다. 내일 다시 히샬리송 선수의 출전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저는 이 경기 레스터 시티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스터 시티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맨시티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맨시티가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정이라면 모를까 맨시티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패배에 대한 멘탈적인 측면 딱히 고려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챔스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강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팀 뉴캐슬의 경우는 사실상 현재 리그 10위를 기록 중으로 잔류에는 성공을 했다고 보이고 맨시티와의 경기 이후 아스날과 번리를 상대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아스날은 그렇다 치고 번리 상대로만 승점 1점 이상만 따온다고 봤을 때 잔류에
확정을 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굳이 개처럼 열심히 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인 파비안 시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주전 수비수의 결장은 맨시티 같은 팀을 만났을 때는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생각보다는 사실상 뉴캐슬은 슬슬 다음 시즌 오일머니를 풀면서 어떤 선수를 사올까 고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24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전용으로 바로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24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